미카엘님 감사하고요. 아, 이 옷은 지난번에 강의 갈 때, 경희대 강의하러 갔었잖아, 한번. 그때 장만한 옷. 2012년에 연플리님, 바람개비꺼비님, 오매불만님 감사하고, 지금부터 이름 안 불러도 이해해주세요.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그래요. 그 옛날에 우리 망치부인이 후배들한테 강의하러 가던 장면 기억나시죠? 딸기 엄마님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경찰에 갔다 왔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예. 일단은 초반 분위기는 별일 아닌 것 같은 분위기. 아무것도, 뭐 간단한 거야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녹동 거북이님 감사하고요. 도대체 누가 날 고발했냐? 이걸 질문하려는 순간 갑자기 조사 전화가 온 거야.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서 안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조사받고 있는데 이정선이요? 이경선이요? 그래. 어떤 형사가 전화를 받아서 그러더니 내 앞에서 조사하고 있는 형사를 부르는 거야. 전화 받아 이러는 거야. 나한테 누가 전화한 줄 알았어. 근데 그 담당 형사를 부르더라고. 북부지검이라는 거야. 북부지검에서 형사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피의자 첫 조사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뭐라고 지시를 받더니 네 그러고 딱 끊는 거야. 그러더니만 갑자기 회의가 소집이 되는 거야. 갑자기 이제 회의를 한다고 잠깐만 나가 있어 달래.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 검사가 전화를 했더라. 그런 일이 원래 흔한 거냐? 그랬더니만 변호사 선배가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중에 검사가 전화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쭉 정리하고 있었어. 나는 누구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얼마나 했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1시간쯤 걸렸고 10시쯤 전화가 딱 온 거야. 10시에 딱 전화가 와가지고 검사가 내 담당 형사를 찾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어봐서 뭐라고 그랬냐 검사가. 그랬더니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냐 검사가. 자기는 이제까지는 처음 받아봤대. 자기는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살벌해졌죠. 분위기가 이제 좀 살벌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뭐냐 하면, 내가 사실 대통령 비방이라고 한 게 없잖아. 대통령 비방죄라고 나를 걸 게 없잖아. 그니까, 나를 그 대통령 비방죄로 뽑은 게 아니라, 부른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인데 그럼 내가 어떤 선거법을 위반했냐? 그랬더니 4월 24일에 남편의 오마이뉴스 동영상 틀어준 거. 그게 선거운동이래. 그러니까 지난 4월 24일에 누가 이제 채팅창에서 그때 이제 막 그 세월호 때문에 시청자들이 되게 늘어났잖아. 굉장히 늘어난 상태였는데 누가 그때 중계방이 막 5, 6개 생길 때였잖아요. 그때 누가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민주당 시의원이 남편인데 그걸 숨기고 방송을 한다고.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의 입장에 서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걸 숨기면서 방송을 한다는 거야.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내 남편 민주당 시의원이야 이러면서 방송을 틀었어요. 그날 봤지 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내가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세월호로 정치적인 이용을 한다 그래서 나 남편 숨긴 적 없다. 나는 남편을 보여주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나 멘트가 기억나. 내가 남편을 보여주면 자랑한다 그럴까봐 내가 못 보여준다. 그랬죠? 기억나지? 내가 내가 그러면서 방송 영상을 틀어줬잖아, 남편 영상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남편을 자랑을 하고 남편의 동영상을 16분짜리를
24시간 동안 반복해서 틀어줬다는 거야. 근데 한 번밖에 안 틀었어. 근데 그게 재방송으로 나간 거지.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예. 대단하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동영 한 번밖에 안 틀었다, 그때. 그때 또 한 번 범죄를 저질렀대. 그래서 내가 뭔 범죄를 저질렀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남편은 정치 잘한다. 당신 정치 잘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한 게 선거법 위반이래. 그러니까 내가 두 마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남편을 숨긴다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틀어준 거랑 남편한테 내가 당신 정치 잘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한 게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지네가 봐도 지금 내가 대통령 비방죄는 좀 그렇잖아. 대통령 비방죄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4월 1일 만우절에 4월 1일 만우절에 박근혜 하야라고 쓴 거,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제목을 쓰고 방송을 했잖아. 근데 그게 대통령 비방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4월 24일 날 또 방송을 하는 도중에 22일인가 23일에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애들 죽은 아이들의 그러니까 살아난 생존자 숫자가 막 다를 때였잖아. 생존자 숫자가 막 며칠 만에 변경되고 막 그럴 때였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아니야. 내가 뭐라고 기억나냐면 그 당시에 내가 이건 무능한 거냐 모른 거냐 그러면서 몰랐다면 박근혜가 등신인 거다. 내가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 그게 대통령 비방이래. 무능한 거냐, 몰랐던 거냐. 무능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몰랐다면 등신이다. 그랬더니만, 그게 이제 대통령 비방이라고 누가 고발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 정도는 그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게 내가 이제 몰랐다면이란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비방죄는 자기네들이 봐도 성립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 비방죄로 날 잡아넣기에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남편의 오마이뉴스에 출연했던 동영상 틀어준 거 그냥 그 동영상을 틀어준 거랑 내가 우리 남편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싸잡아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두 가지를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겠다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경찰 맘대로 고소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이제 선거법,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방송을 틀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방송 시청자가 도봉 지역 사람이 0.1%야. 0.1%. 도봉구 전체가 0.1%고 우리 지역구 사람은 0.025%야. 이게 뭐 도봉구 사람이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어쨌거나 남편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래. 내가 발언하고 싶어서 했냐?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긴다며. 걔 내가 숨긴 적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지금 아니 근데 정확한 시점이 5월 2일경인데요. 올바른 삶님, 행복송이님, 또 위에 후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민주당 안철수가 공천권을 가지고, 그때 안철수 지지자들이 우리 신랑을 공천을 주지 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안철수가
가족이 선거법, 그러니까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면 공천을 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만든 거야. 안철수 측에서. 안철수 측 그 멤버들이 그때 이제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면 공천을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그 공천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이랑 나랑 공천 못 받으면, 그때 기억나요? 내가 시골 가야겠다고 한 거? 아유, 공천 못 받으면 고마운 거다. 우리 바로 시골 가가지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하던 시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공천을 안 주겠다 뭐 이러면서 뭐 이의 신청을 하고 막 그랬어. 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남편한테 그 공천을 못 준다 그래서, 아니 공천 주지 마라. 차라리 편하다. 그러던 시점이었어. 그런데 그걸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요, 하여튼 뭐, 내 혐의가 두 개. 남편이 정치 잘한다라고, 당신이 정치 잘해줘서 고마워라는 발언. 그 다음에 남편의 그 오마이뉴스 영상을, 24시간 동안 반복해서 틀었다. 정말 어이없죠? 예. 그런 내가 그 어처구니 없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고발장이 들어왔다 그래갖고 내가 그 어처구니 없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가 전화를 한 거야. 검사가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어쨌거나 아무리 어이없는 혐의일지라도 걸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검사가 전화를 한 일이, 그 내가 변호사 2명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경찰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검사가 지금 배당된 지 얼마 안 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예가 없대. 예. 물어본 예가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죄가 있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허위사실이라고 날 잡아놓았잖아. 내가 이제 그 2012년에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내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그때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예.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가 남편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남편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난 너무 자랑스러워서 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틀은 영상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걸겠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네가 잡아넣으려고 작정을 하면 막을 수가 없어. 예,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남편이 치유하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세월호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방송을 한다고 누가 그때 날 모함을 했어. 그거 보셨던 분, 채팅창에서 내가 이분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이죠? 이러면서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방송했다고. 손 들어봐봐. 이거 누가 캡처 좀 해줘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남편 영상을 보여준 거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남편을 선거에서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틀었대. 그 멘트까지 다 기억나지? 아니, 지금 유튜브에 가면 다 떠있어요. 팟캐스트에 가봐. 팟캐스트에 가서 그날 방송 좀 한번 들어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나. 어이없죠.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누가 고발했는지를 물어보려는 상황에서 검사가 전화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고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장을 누가 냈냐고. 고발한 사람을 물어보려는 찰나에 검사가 전화를 했어. 이거는 고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내 사건을 특별히 지시하고 있다는 얘기지. 진정들 해. 왜 그래? 이 헛소리를 믿고 있는 아프리카 수준? 누가 헛소린데? 네가 나랑 조사 받았어? 예. 어떻게든, 그쵸? 어떻게든 방송을, 어떻게든 나를 이제 잡아 넣으려고, 어떻게든 나를 잡아 넣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아니, 여러분, 아니,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검사가 왜 전화를 하냐고. 생각을 해봐. 경찰에서 나를 조사를 해서 얘가 기소 의견으로 얘는 좀 재판에 가야 될 것 같다. 뭐 죄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검사한테 보고서를 쓰면 그러면 이제 검사가 전화도 하고 체크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검사가 지휘를 하는 수사이라도 전화 온 적이 없대요. 검사가 이렇게 중간에 수사 중에 전화한 적이 없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볼 때 의지의 표현이야. 쟤네가 나를 선거법으로, 왜냐면 이제 이 선거법으로 나를 잡아 넣을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 내가 대통령을 비방을 했어. 무슨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게 없으니까 사전 선거 운동 기간에 남편의 동영상을 틀었다. 왜 틀었는지는 묻지도 않고, 내가 설명을 했어. 내가 그날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남편의 신분을 숨기고 방송한다고 날 모함하길래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보여주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 거지 숨긴 게 아니다. 내가 그런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 그지? 내가 그런 멘트를 하면서 보여줬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그랬더니만 형사가 자기 선에선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를, 예. 아니, 의정 활동을 했던 내용을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거잖아. 그 보도한 내용도 내가 틀고 싶어서 튼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틀어준 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편집 영상 아니에요. 그냥 오마이뉴스에 나온 영상을 그냥 주소를 링크시켜서 틀어준 거야.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내가 그 영상을 매일매일 튼다든가, 매일매일 진짜 왜 본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계속 남편 이야기를 했다든가, 그러면 선거운동이 되겠지.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나를 잡아 넣을 핑계거리를 찾는 거지. 잡아 넣을 오죽 잡을 게 없어 그걸로 잡겠냐. 나를 오죽 잡아 넣을 게 없으면 그걸로 잡겠냐고. 근데 내가 이제 해봐서 아는데 선거법으로 재판까지 다 가려면 한 3개월 걸려. 보통 한 3개월 걸리는데 뭐 서둘러서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좌우지간 그쵸.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려야 돼.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재판이 열려야 되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신원 확인하고 뭐 이런 기간, 그 다음에 검찰 조사도 형식적으로 받아야 되고 적어도 한 달은 시간이 있어. 최소 한 달에서 3개월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할 일을 정했어. 그래서
뭘로 정했냐 하면, 내가 뭘로 정했느냐 하면, 그래? 망치부인 선거법 위반이야? 그럼 원세훈은? 원세훈 선거법 무죄 덮였잖아. 그때. 그죠?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잡혀 들어가는 날까지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이 맞냐. 그래서 그 작년에 나왔던 국정원의 댓글에 관한 이야기, 국정원의 부정선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거. 그래서 이 원세훈과 좌익 교수는 아직 처벌 안 받았는데 내가 왜 선거법 위반이냐. 그랬잖아. 왜 이게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예. 전화위복이 될 거라 그랬잖아. 그니까 이걸 내가 볼 때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서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은 거는요 아주 잘된 일이에요. 그래, 내가 채팅창에서 내가 남편을 숨긴다고 그래서 틀어준 영상이 선거법 위반이면 원세훈은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들은 왜 처벌 안 해? 그죠? 나는 그래서 좋아, 오케이. 내가 그동안의 세월호 문제 때문에 내가 원세훈과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못 싸웠잖아요. 말을 못 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잡혀가는 날까지 원세훈과 국정원 불법 부정선거, 그거를 내가, 주제로 하려고. 그래. 내가, 선거법 위반이면 좋다. 내가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니네가 걸면서, 너네 원세훈 무죄 줬지? 좋아! 해보자! 그래요. 그게 나를 징역에 넣으려면 넣어.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날 혹시 가능하신 분, 저기 좀 해줘봐. 24일날, 며칠이라 했더라? 4월 24일에 방송, 남편의 동영상을 튼 전후 과정의 녹취를요, 누가 이렇게 좀 받아 적어서 우리 시청자 의견란에 좀 올려줘 봐봐. 이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냐? 온 국민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이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리고 5월 2일 날도, 내가 5월 2일 날도 우리 남편이 정치 잘한다. 당신 정치 잘해서 고마워라는 발언을 한 게 있대. 5월 2일에. 그 앞뒤 부분도 좀 녹취를 좀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해줘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냐? 국민한테 물을게. 온 국민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서 원세훈은 부하들을 시켜서 원장님 지시사항에 따라 조직적인 후보 비방, 박근혜 칭찬을 했는데 그거 무죄 나왔잖아. 근데 나는 나한테 시비 걸어서 남편 영상 하나 보여준 거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걸어? 그래, 좋아. 예. 얘네들이 선거법 위반은 국민참여재판 못하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 하여튼 내가 옛날에는 국민참여재판 하면 괜히 귀찮게 구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도 할 거야. 국민참여재판도 하고, 예. 그래, 누가 비교 영상 좀 만들어봐. 원세훈과 국정원의, 그래, 그거 하자. 원세훈과 국정원의 범죄 기록, 그거 영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망치 부인의 앞뒤, 망치 부인이 그 영상을 틀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설명을 해서 대비 영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망치 부인이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원세훈은 왜 무죄냐? 나는요, 내가 무죄란 주장 안 할게. 그래, 나 유죄면 유죄 줘. 대신 원세훈도 처벌해. 내가 신고한 놈, 그러니까 고발한 놈이 누군지를 물어보려는 찰나에 검사한테 전화가 왔다니까.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 그거를 물어보려는 찰나에 검사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고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띨띨한 놈이 고발을 했든지 보니까 머리는 별로 안 좋은 애 같아. 내용이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방제목을 걸었다는 걸로 봐서 그렇게 뛰어난 애는 아닌 것 같고, 일베나 이런 애겠지. 일베 나부랭인 것 같아. 만우절의 제목을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잡았다고 그걸 고발을 했으니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알면 뭐 하겠어. 어? 잡았는데 초딩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고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누가 고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가 내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누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지난번에 고소했던 여자가 처음 본 여자였어. 그래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이러면서 내가 무시했잖아. 그랬더니만 그니까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지. 나를 고소고발했던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이지 건수. 뭔가 빌미를 잡아야 된다. 뭔가 빌미가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제 그때 잡아놓은 거 아니야. 내가 2012년에도요. 내가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 그래갖고 이 검찰 1차 조사한 사람이 내가 근거들을 다 가져갔거든. 내 발언의 근거를. 그랬더니 이건 허위사실은 무혐의가 됐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허위사실 무혐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다시 검찰에서 전화가 온 거야. 검사실이 바뀌었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날 조사한 실에서 6월, 7월 조사하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였거든. 7월 말에 마무리를 하려는데 갑자기 8월 달 그러니까 검사가 바뀐 거야. 검사실이 바뀌면서 그 해당 후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서 공안검사한테 넘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공안검사한테 조사를 받았어. 근데 검사가 그러는 거야. 이 내용이 여기까지 올 내용이 안 된다고. 건수가 안 된다고. 조사 중에 검사가 이 내용이 여기까지 올 건수가 안 되는데 무슨 관계냐. 날 고발한 사람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걸 묻더라니까. 그만큼 웃기는 사건이었어. 그 다음에 판사도 모욕죄로 처리하겠다고 검사한테 통지문까지 보냈다니까. 그래놓고 징역 8개월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건도 내가 볼 때 그 형사가 날 풀어주고 싶어도 담당 형사나 담당 검사나 날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제 멋있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별풍선 제안을 이제 다시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하니까. 내 스스로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한 적도 없고 대통령 비방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걸겠다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망치 부인이 계속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물고 늘어지고 자기네들이 막 심어놓은 뿌락지들 찾아내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월호 얘기 못하고 아까 날 잡아넣기 위한 건수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썬님 감사하고요. 아슈르님 감사하고요. 이천 아지매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 조사가 해프닝이 아니라고요. 지금 나를 잡아넣으려고 그런다고. 이거는 저기야 지금 오미자물. 나를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법 선거운동으로 나를 집어넣겠다는 건데 나는 내가 이걸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걸 걸어서 남편까지 의원직을 박탈하겠다. 대한민국 가만히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냐고. 한번 해보라 그래. 어떻게 되나 나도 궁금해. 이게 지금 나를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잡아넣겠다는 거야. 4월 24일에 내가 세월호 방송을 세월호 때문에 막 분노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방송한다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 남편을 숨기는 게 아니다. 나는 남편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꾸 보여주면 자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보여준 거다. 그러면서 영상을 한번 틀었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불법 선거운동이다. 남편을 홍보하기 위한. 그래서 스샷을 떠갖고 온 게 뭐냐. 캡처를 해서 냈더라고. 캡처한 내용이 시청자들이
너무 멋지네요. 똑 부러져요. 이러면서 칭찬한 내용들. 채팅창에 우리 신랑을 칭찬한 내용을 이게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검사 이름 몰라요. 나 지금 경찰 조사 단계라니까. 그걸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래, 그게 선거법 위반이면, 내 주제는 뭐냐? 그래,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 넣으려면 잡아 넣어라. 그럼 원세훈은? 원세훈과 국정원 댓글 부대는 왜 무죄냐고. 걔네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십만 건이나 후보를 비방하고 일방적으로 박근혜를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거 후원금까지 모았잖아요. 그거 누가 기사 좀 올려줘봐. 선거 후원 지금부터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사들을 다 모으자고. 오늘부터 주제는요. 그래, 내가 세월호 특별법만 이제까지 싸웠어. 근데 오늘부터 두 가지를 같이 다룰 거야. 세월호 특별법, 국정원 선거 개입. 예. 내가 오늘부터 내가 잡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두 가지를 다 다룰 거야. 세월호 특별법과 그리고 원세훈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이 두 가지. 지금 원세훈 무죄가 그냥 유야무야 묻혔잖아. 그죠? 원세훈 무죄, 선거법 무죄를 유야무야 묻었어. 오늘부터 이거 주제로 할 거야. 오늘부터 주제로. 국정원 댓글 부대에서 선거자금 모았다는 기사부터 올려주세요. 함께 읽는 뉴스에 그거부터 올려줘. 한번 해보자고. 내가 선거법 위반이면,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답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면, 원세훈은, 국정원은,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 나 잡아넣고, 너네 국정원 직원들 어떻게 하나 보자고. 국정원 직원들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이유가 뭔지 알아? 상부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래. 그런데 원세훈은 무죄야. 왜?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없대. 씨발. 뭔 말이야? 그럼 누가 지시했는데? 누가 지시해서 국정원 직원들은 무죄야? 좋아. 너네 하여튼 그래 잘 건드렸어. 선거법 위반으로 나 걸은 거 잘했어.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선거법 위반이고 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한번 해보자. 국민재판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이제부터요 선거법 위반,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제1주제. 오늘부터 주제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이야. 원세훈 무죄를 줬던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두 번째 주제로 삼을 거야. 도대체 내가 선거법 뭘 위반했냐?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한번 밝혀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두 가지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 중에 이게 하나인 것 같다. 응? 두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둘 다 전화 위복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잘 극복할 것이고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될 거다. 화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복이 될 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나를 선거법으로 걸어서 그건 것 같아. 나를 선거법으로 걸어서 이 묻혀버린 대선 부정선거, 묻혀버린 국정원 선거 개입 이 부분을 이슈화 시키는 것 같아. 그쵸? 이거 사실 그냥 묻힐 분위기였잖아. 근데 나를 건드린 거 아니야.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다면 좋다. 내가 선거법 위반이면 정확히 어떤 걸 위반했는지 밝혀내고 그리고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고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왜 국정원과 이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들은 아무도 처벌 안 받고 왜 내가 그 시청자 질문에 답한 걸로 그래서 내가 조사받아야 되냐. 국민들한테 쫙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때요? 전화 위복이 될 것 같죠? 도리어 잘 됐죠? 그치? 정말 잘 된 것 같죠? 예. 뭐 망치 부인 아빠? 이게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씨. 예. 잠깐만.
좋아. 한번 끝까지 가보자. 뭐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 목숨을 걸고 이번 건으로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자. 잡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달궁달궁님 감사하고요. 자, 지금 함께 읽는 뉴스에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자,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단 인사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난 원세훈하고 나하고를 비교할 거야. 원세훈은 무죄, 망치부인 유죄? 이게 대한민국이냐? 자, 원세훈 선거법, 국정원 선거 개입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주실 거는 뭐냐? 국정원 선거 개입 이걸 검색해서 그걸 이슈를 만들어야 돼. 수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문재인에 대해서 비방하고 박근혜를 칭찬하면서 박근혜 선거 자금까지 모금을 했잖아. 국정원 직원들이. 그거 처벌 받았어, 안 받았어?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런데 뭐? 내가 선거법 위반? 지네가 질문해서 답변한 걸 그걸 선거법 위반? 그래? 좋아. 나 고소해봐봐. 나 기소해봐봐. 어떻게 되나 보자. 국민들이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 잘 모르셨잖아.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세월호가 터져서 내가 세월호 방송하느라고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를 못 다룬 거야. 그래서 묻힌 사건인데 니네가 날 건드렸으니까 다시 끄집어내자고. 진짜 끄집어냅시다. 예. 그러니까 지네 딴에는 나를 유도 질문해서 낚으려고 그랬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내용으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게 선거운동이라고 걸을 생각이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한번 국제사회에다 물어보자.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도 한번 물어보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냐? 이 국제적으로 법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자고. 그 신상철 부정선거 얘기하면 블랙 걸 거야. 그분하고 나하고 주장이 틀려요. 신상철 대표는 개표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개표 부정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신상철 대표의 부정선거 얘기하면 모두 블랙입니다. 자, 일단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신상철 대표 얘기하지 말라고. 꼭 이런다니까 얘네들은. 진짜 중요한 얘기하면 신상철 대표 얘기해. 이거 봐. 계속 유튜브에서 검색하라고. 예. 이거 봐. 봐봐. 여러분 지금 신상철 대표의 유튜브 검색 유도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당시에요. 그래, 이 얘기 내가 해줄게. 날 선거법 위반으로 걸겠다. 오케이. 그 스토리를 내가 다 얘기해줄게. 내가 또 다 기억하거든.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대선 때,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원세훈과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 대선 때만 한 게 아니야. 지방선거 때부터 하고, 총선거 때도 하고, 대선 때도 다 선거 개입을 했어. 대선 때도 선거 개입을 했는데,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대선 2주일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이 그 댓글 쓰고 있는 장소가 공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직원한테 경찰이 가서 문 열고 국정원 직원이야 물어보니까 그년이 뭐라 했어? 아니라 했잖아. 자기 아니라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안 나오면서 증거를 다 지워버린 거 아니야. 컴퓨터를 포맷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자료들을, 지가 댓글 작업했던 자료들을 다 지운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면서 뻥을 친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여자가 댓글을 썼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왜 그 여직원의 그 인권을 탄압했냐고 문재인을 막 공격을 했어. 그게 12월 16일의 일이야. 12월 16일에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왜 문재인은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때까지 누구도 그 공개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는 그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박근혜가 그때 온 국민이 지켜보는 영상에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문재인한테 허위 사실로 비방을 한 거지.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탄압했다.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다. 두 가지 허위 사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은 적이 없는 걸로 나왔다는 허위 사실로 12월 16일에 문재인 후보가 뭐 이 성폭행범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러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여자애가 다 지웠는데 기술적으로 포맷을 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검찰에서 그 여자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을 압수해가지고 복원을 한 거야. 복원을 한 거예요. 복원을 해서 처리된 거 아니야. 나를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래.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비방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나를 걸겠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 최동욱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부 다 압수해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했어. 그래서 그 여직원의 데스크탑에서 이제까지 썼던 댓글 그 모든 게 들통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범죄 일람표. 예. 범죄 일람표라는 그 인터넷 자료를 만든 거야. 검찰이. 그래서 그걸 공개해버렸어. 검찰이요. 그때 굉장히 대단한 게 뭐였냐면 증거 자료를 범죄 일람표라고 공개해버렸어. 그래서 그 범죄 일람표라는 자료를 전부 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오마이뉴스에서 올려.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야. 그 여자가 글 쓴 사이트 아이디 이걸 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쓰여진 글들을 전부 다 추적을 했어. 그래서 국정원 그 여직원이 사용한 아이디로 3,500개의 악플이 발견되는 거야. 3,500개의 악플이 발견되면서 그 악플의 내용이 뭐였냐면 망치 부인 딸한테 성폭력 댓글 달고 내 딸한테 그 내용 우리 또 보고 갑시다. 국정원 직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래. 날 선거법 위반으로 걸겠다면 그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때 박근혜가 TV 토론에 나와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이 그 여직원의 인권을 탄압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탄압했다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허위사실로 비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썼던 그 댓글들을 검찰이 작년 6월 달에 전부 공개를 했고 그 공개한 기록에 따라 각 사이트별로 그 아이디로 쓰여진 글들을 다 뒤진 거야. 그래가지고 좌익교수란 닉네임으로 여자가 글을 썼는데 그 좌익교수로 썼던 글들 중에 우리 가족에게 쓴 것만 내가 모았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 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hure 것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년이죠. 신치를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릴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국정원 입장을 잘 알았겠네.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줘봐.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디?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 여직원이 그 팀장이었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댓글 달라고 시켜서 밑에서 댓글 단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심리 전담반 팀장이었다고. 저 여자 팀에 40명의 민간인 조력자, 찾아봐. 국정원 민간인 조력자. 민간인 조력자 이 씨라는 사람이랑 이 씨를 필두로 해서 40명이 한 팀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돈을 받고,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국정원에서 돈을 주고, 그 기사도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민간인한테 그 댓글 다는 애들한테 국정원이 돈을 주고, 그래서 이 팀을 운영을 한 거야. 그런 팀이 한 팀이 아니었다는 거야. 국정원 여직원 그 여자의 하나가 아니라 걔가 팀장이고, 그 국정원의 심리 전담반을 두고 그 심리 전담반에 여러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 거야. 그 국정원 직원들이 민간인 조력자들을 데리고 이 작업을 했다는 거야. 그게 국정원 심리 전담반이 77명? 72명? 70명 이상의 그런 짓거리를 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는 거야. 그 국정원 직원들이 그 민간인 조력자들이랑 같이 문재인에 대해서 비방하고 박근혜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선거운동 자금까지 모으는 그런 트위터와 인터넷 활동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중간에 밝혀졌어. 너 왜 이런 짓 했냐? 그랬더니만 그 김하영이가 뭐라 그랬어? 원장님 지시사항. 아니, 걔 데스크탑에서 나왔던가? 그 데스크탑에서가 나와. 그 분석하는 도중에 원장님 지시사항. 그 재판 도중에 나와요. 아니야. 그 데스크탑이 아니라 어떤 국정원 다른 여직원이 원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원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댓글 작업의 방향을 적어놓은 그 문건이 재판에 제출됐었어요. 찾아봐. 원장님 지시사항. 그러니까 국정원의 원세훈이가 원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그 댓글 작업의 방향까지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이 국정원 직원들이 민간인 조력자들 데리고 내 딸한테 저런 짓을 한 거라고. 누가 처벌받았어? 조직적 집단적으로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비방하고 박근혜를 칭찬하는 조직적인 정치활동했다. 판결 나왔죠.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지금 장난하냐? 장난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정치활동한 건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뭔 개소리야 지금. 그래놓고 지금 망치 부인한테 왜 민주당 시의원이 남편이라는 걸 숨기면서 방송하냐고 지랄을 해서, 나 숨긴 적 없다. 난 다 밝히고 얘기한다. 내 남편 너무 잘나서 이거 보여주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그때 시청자들이 보자고 그랬던가? 그죠? 그날도 내가 보여주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 거야 했더니 시청자들이 막 보자고 그랬어. 봐요. 그래서 틀어준 거야. 맞아. 그것도 기억났어. 시청자들이 막 보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소를 못 찾았고 누가 주소를 갖고 왔잖아 그때. 오마이뉴스 그 주소를 누가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거 긁어가지고 그거 틀어준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남편을 선거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내가 그때 튕기다가 보여줬지. 그지? 그거 녹취록 좀, 그때 상황 녹취록 좀 만들어줘봐. 내가 이거 보여주면, 응? 남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던 그 부분. 진짜, 근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왜냐? 채팅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막 감동하고 칭찬했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남편하고 이혼을 하리? 아니면 남편이 정치 못하게 할까? 남편이 욕먹을 짓을 하게 해? 아니,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얘기한 게 그게 선거운동이야. 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거야? 그냥 망치 부인이 방송을 너무 잘하고 방송을 너무 잘한 남자가 정치 잘하는데 단지 내 남편이
그 김용석이라는 게 그게 선거운동이 되는 거야? 어? 뭐지 국가가 나서갖고 지금 이혼을 종용하는 거야? 아 남편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야? 여기 아프리카 방송에서 우리 동네 지역구는요. 며칠 전에 유튜브 기록 뜬 거 봤지?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방송 시청자 중에 우리 지역구,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 0.1%가 안 돼. 0.1% 정도 돼. 그러면 우리 도봉 지역구 중에 도봉갑, 인재근 의원 지역구에 사는 게 0.05%야. 0.05. 그럼 우리 남편이 시의원 나가는 그 단계는 0.5의 2분의 1. 즉 0.25? 0.25% 정도가 아니지 0.025. 0.025%가 듣는 방송에서 미쳤다고 선거운동을 하냐? 바텐더님이 저랑 같은 동 사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2,000명 중에 1명 나왔어. 2,000명 중에 1명이면 몇 프로야? 아니 3,080명 중에 1명 나왔어. 그래서 내 방송이 나는 그걸 내 방송은 전국적인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방송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방송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 그 얘기했지. 맞아. 그 얘기도 했어.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이 방송하는 게 남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상대방 후보가 내가 방송했던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막 퍼돌리고 있어서 도리어 표가 떨어진다. 그 얘기했지? 그치?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방송이 망치 부인의 방송이 남편 선거에 도움이 안 돼서 내가 접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 후보가 내 방송을 편집을 해가지고 막 돌리면서 남편 표 떨어뜨리는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 방송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 기억나. 그지? 그런데 뭐? 선거운동을 하려고 여기서 남편을 홍보를 해? 이 지랄 연병? 이 개놈 새끼들 진짜? 자, 아직은 경찰 조사 단계예요. 아직은 경찰 조사 단계고 경찰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내가 딱 느낌은 그래. 이 경찰이 자기가 봐도 이거는 내 느낌은 그랬어. 경찰이 볼 때 이걸 유죄 기소 의견으로 조사할 걸 건덕지가 없는 거야. 내 설명을 했거든. 방송 시간에. 그리고 파일에 나온다는 거야. 내 방송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잖아. 망치부의 방송 파일에 보면 내가 그 당시에 왜 남편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야. 경찰도 봤대. 내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 남편 숨긴 게 아니라 자랑하지 않으려고 안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얘기하는 걸 자기도 봤다는 거야, 경찰이.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걸 대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얘기하는 걸 봤고 그리고 이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다. 경찰도 안 되는 거야, 그걸. 그런데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겠어. 경찰은 내가 선거법 위반 위반 의도가 없었다라고 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어떤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의도성이 없다는 거를 나도 분명히 밝혔고 경찰도 그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다는 걸 자기도 봤다는 거야. 자기도 봤다. 근데 그래서 혹시 그 영상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 하지 않나요? 했더니 봤대. 자기도 들었대. 그러면 그건 선거운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 맞대. 근데 이제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검사가 내려보냈으면 검사가 이제 지휘를 했으면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보고서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례지. 검사가 경찰한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앉아있는데 이경선 담당 형사를 찾는 거야. 이경선이 누구야? 그러는 거야. 어떤 전화 받은 형사가. 전대요? 그랬더니 나하고 그 내 앞에 있는 형사하고를 번갈아 보더니 야, 너 와서 전화 받아.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 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몰랐던 거지. 내가 그 순간에 와서 그 시간에 와서 조사받고 있는 걸 모른 거야. 검사가. 그리고 전화를 했다가 내가 그 순간에 딱 들은 거지. 뭐래요? 했더니 그냥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러는 거야. 지금 오늘 와서 이거 지금 피의자 조사받고 있다고. 그랬더니만 뭐라고 딱 끊더라고 검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찰에서 조사받는 중에 검사가 전화 자주 하나요? 했더니 자기는 처음 받아봤대. 이런 전화. 이런 전화 처음 받아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표적 수사라는 거지. 옛날에 나 잡아갈 때 2012년 잡아갈 때도 검찰 조사관들이 이거 무혐의예요. 대놓고 그랬다니까. 어느 검사 밑에 있는 조사관이 나를 수사를 했어. 허위사실 혐의로. 근데 내가 관련 언론 자료를 다 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허위사실이 아니랍니다. 내가 12년 7월에 와서 방송을 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시 검사실이 바뀌어. 공안검사로 바뀌고 공안검사도 이게 여기까지 올 건수가 아닌데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우리 남편하고 고소한 사람하고 라이벌 관계냐 이런 걸 물어봤었다고. 그 다음에 판사도 나를 모욕죄는 벌금 50만 원짜리 모욕죄로 판결하겠다라고 통지문을 검사한테 보냈었다는데 법정 구속됐잖아요. 내가 죄가 돼서 잡아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죄가 있어서 잡아는 게 아니라 잡아 넣었어야 됐던 거지. 그래서 이제 건수를 만들었던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동안에 방송을 해오면서 건수를 안 잡히려고 계속 노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숨기고 있다.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있다고. 그렇게 채팅창에서 그때 조직적으로 그때 대여섯 개 채팅창에서 나왔어.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 부인이다. 그러면서 그걸 숨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작전이었던 거지. 그게 작전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다. 내 남편 잘하고 있다. 정치 잘하는 시의원이다라는 얘기를 유도했던 거지. 그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걸로 선거법으로 걸으려고. 나 유가족 아니야. 유가족 아니야. 우리 남편 민주당 시의원이야. 민주당 시의원인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몰랐어요? MC 비륵 자주 오는 것 같더니 유진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24일에 그렇게 물어봐 놓고 그걸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은 거야. 그래서 잘 됐다고.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잡아놓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징역 3개월을 살았고 3개월이 남아있는 거야. 구치소에서 3개월을 살고 날 집행유예로 풀어줬잖아. 그래서 징역 3개월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야. 근데 똑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같은 죄로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합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징역을 3개월을 더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어떻게든지 나를 잡아 넣어서 그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잡혀 들어가기 전날까지 내가 열심히 방송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방송을 해서 망치 부인은 선거법 위반이고 원세훈은 왜 무죄냐. 나는 시청자 질문에 답변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원세훈은 조직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서 부정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무죄냐. 이걸 물고 늘어져야지. 남편이 시의원인 걸 어쩌란 말이야. 남편이 시의원이고 정치를 잘하는 걸 어쩌란 말이야.
남편 정치를 못하게 해? 아니면 이혼을 해? 뭘 원하는 거야? 아니, 가족 이야기를 방송에서 내가 이제까지 8년 동안 해왔어. 어? 거기다 그 영상도 내가 지난 4년 동안 자주 틀었어. 내가 선거 기간에만 그 영상을, 그것도 내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다 튼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이 주소 링크해서 같이 보자 4년 동안 봤던 내용 같이 본 것 뿐이야. 근데 뭐 그게 선거법 위반이야? 어?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면, 내가 선거법 위반이라서 유죄 받는다면 원세훈 무죄 준 거 너네 그냥 곱게 못 넘어갈 줄 알아. 나를 유죄 줄 거면,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내가 잡혀 들어가는 날까지 원세훈이 왜 무죄냐? 이걸로 방송할게. 그거 원한 거지? 원세훈이 선거법 무죄 받은 거 그거 묻히면 안 될까봐 나 건드린 거지? 좋아, 고마워.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국정원의 부정선거, 국정원의 선거 개입 부분을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 왜 망치 부인은 신상철 대표의 발언을 안 쓰느냐? 왜냐?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 신상철 대표가 강연하는 내용에 나오는 자료들 보면 맞아요. 거기 나오는 선거 과정에서의 오류들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요, 우리 대학교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어. 어떤 외국인 학생이 투표를 하려고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누가 이 외국인 학생 이름으로 투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거를 그 대학 내 총학생회 선거 그러니까 선거감독위원회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어. 그 외국인 학생이. 그래서 그때 그거를 그 선거함을 개함하지 않고, 개표하지 않고, 이걸 중앙선관위에다 문의를 했단 말이야. 누가 대리투표를 한 것 같다. 대리투표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거법에 뭐라고 나와있냐? 그런 식의 부정투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선거를 부정할 수 없다. 왜냐? 봐봐. 만약에 이걸 그냥 두면 이번 선거에서 나는 A 후보를 지지해. 그런데 B 후보가 될 것 같아. 그럼 A 후보를 지지하는 애들이 일부러 부정선거를 할 수 있잖아.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서 투표함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투표함이 단 한 장 때문에 오염됐다고 그 투표함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 선거법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문제 있는 투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개표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개표한 숫자가, 개표에 이상한 숫자가 다 합산을 해서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선거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숫자가 선거 무효의 만큼 아니면, 선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선거는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그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부러 이 선거를 무효화시키려고 몇 명이 선거함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지. 부정선거를 해서 일부러 몇 명이 부정선거를 해서 선거 결과 전체를 무산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 부정선거한 그 숫자가 전체 당락을 결정한 표 차이보다 적으면 이 선거는 인정한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해가 됐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얘기하는데, 그 개표 부정을 했던 그 내용들이 100만 표가 되지 않으면 선거 무효를 못한다고. 이상한 법이 아니에요. 이게 선거 결과를 보호하는 법인 거야. 왜냐? 지금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의 표 차이로 B 후보가 당선되는데, A 후보 측에서 지네 사람 몇천 명 동원해서 이 투표를 무효화시키려고 작전을 펼 수 있잖아. 응? 여보세요? 무슨 얘기까지 하는 말았지? 네네네. 무슨 이제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영상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국회에서 김근태 의원 단식할 때 내가 그걸 생중계를 했단 말이야. 2007년 3월에. 그쵸, 2007년 3월에 내가 한미 FTA 반대 단식하는 김근태 의장의 모습을 방송을 했었어. 민간인 최초로. 그 영상이 혹시 갖고 있느냐고 누가 질문을 해서. 하여튼, 그래서 내가 왜 신상철 대표가 주장하는 개표 부정을 모른 척 하느냐 하면 그 내용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선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이제까지 개표 부정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누가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투표율을 부정한 게 증거가 나왔다. 전체 투표 결과가 그 조작된 거라는 증거가 결정적인 게 나왔냐? 결정적인 게 없어.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게 대충 비슷비슷하고 맞아. 왜 그런 거예요. 어느 선거위원회에 들어가면 해당 자료가 이상한 게 떴어. 다른 데는 또 없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선거 결과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해서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가보면 정말 뭔가 이상한데 다른 구에 가서 전혀 색다르게 찾아보면 그런 자료가 없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만약에 우리 국민이 전부 다 그쪽에 달려들잖아. 그러면 그거 증명 가능하냐고.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 증명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뭐냐? 개표 부정이라는 증명 불가능한 점으로 국민들을 몰아간 거야. 그 당시에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개표 부정 이야기가 중심이 됐어. 그래서 딱 그 1월 중순까지, 1월 한 20일경까지 개표 부정 얘기로 막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었어. 기억나요? 그런데 1월 20일 이후로 딱 그 얘기가 줄어들어. 이유가 뭐게? 이유가 뭔지 모르지? 이유가 뭐냐?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이의 제기를 한 달 안에 할 수 있어.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그 시기에 왜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다룬 흔적이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얘기했냐? 그게 중심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선거 무효가 됐어. 선거 무효시킬 수 있다니까? 왜냐면 그거 선거법 위반이니까. 분명히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거야. 그 이전에 박근혜가 TV토론에 나와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여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온 국민이 박근혜의 허위사실 후보 비방 이걸로 떠들었으면 대통령 당선 무효를 시킬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달 동안만 개표 부정으로 막 떠든 거야. 기억나요? 그러다 봐봐. 여러분 카페 같은 데 한번 가서 개표 부정에 글 올라오는 또는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왔던 글의 숫자를 비교해 봐봐. 1월 20일 이후로 확 줄었어. 이유가 뭐야? 1월 20일 이후에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는 이의제기해도 소용이 없거든. 그치? 맞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 즉, 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느냐? 이걸로 몰고 나가지 못하도록 얘네가 물타기란 거야. 방향 전환. 예. 일부러 국민들에게, 막 이거 봐라. 이거 개표 부정의 증거야, 이렇게 보여줘. 근데 그거 물고 늘어지잖아? 정확히 분석하잖아? 증거가 안 돼. 증거가 안 된다고. PDF 파일의 날짜, 컴퓨터의 날짜를 그렇게 조작해 놨으면, 날짜를 그렇게 잘못 지정해 놨으면, 할 말 없는 거야. 컴퓨터 날짜가 하루 늦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당시에 걔네들이 물고 늘어진 거예요. 개표 부정을. 그러다 개표 부정이 언제 다시 나온지 알아? 작년 7월에 우리가 이제 국정원 좌익교수에 대해서 알아내면서 이 국정원 댓글에 대한 증거가 6월 달에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선거다. 국정원 선거 개입이고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논점이 확 붙었을 때 그때 다시 나타나. 찾아봐. 여러분 무슨 베스트 오브 베스트나 게시판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개표 부정을 주장했던 애들이 그로부터 한 달 동안 1월 20일 날 싹 사라져. 안 나타나. 그러다가 작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그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의 증거가 나왔어. 증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부정선거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막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그때 모든 게시판에 또 개표 부정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또 물타기를 했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내가 원세훈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루면 꼭 나와가지고 신상철 대표를 보자. 왜? 신상철 대표는 국정원 얘기가 중심이 아니라 개표 부정 얘기하는 사람이야. 개표 부정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논점을 좀 끄는 거예요. 나 신상철 대표 좋아해. 신상철 대표가 이제까지 천안함에 대해서 밝히려고 애썼던 것도 인정하고 그분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해. 그런데 개표 부정 문제는 내가 안 다루는 거야. 왜? 그건 위험해질 수 있거든. 증명이 안 돼. 증명 안 되는 얘기로 온 국민을 몰아갔다가 그거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했지 이러면서 전부 다 잡혀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누가 책임져. 그래서 내가 개표 부정 얘기는 다루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왜 개표 부정 얘기를 안 하는지, 왜 개표 부정 문제를 안 다루는지 이해가 돼요? 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 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던 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김대중 노무현이 당선될 때도 실수는 있었어. 몇 군데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나 그게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 개표 부정을 넘긴 거예요. 덮고 넘어간 거야.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이명박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고 박근혜 때도 이상한 일이 있지만 그 일이 당락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선거법상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일부러 물고 늘어져. 왜? 더 중요한 이슈, 즉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 개표 부정은 실무자 문제로 치부할 수 있어요. 선관위 실무자 문제로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나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문제는 그거는 조직적 개입이고 정권 차원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별의 한계가 틀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설사 개표 부정에 무슨 컴퓨터 조작을 한 게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른다. 기술자 제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팬이었다. 할 말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분명히 국가 개입이고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한 거야. 그래서 이건 이명박 박근혜에게 첫 책임을 실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개표 부정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야.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손. 망치 부인이 개표 부정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이유를 오늘에야 알았다 손. 내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개표 부정에 낚이지 마라. 그거 너네 증명 못한다. 왜 망치 부인이 개표 부정 얘기를 언급 안 하고 다루지 말라고 그랬냐? 지금 봐봐. 나 선거법 위반이란다. 그러니 나는 이 선거법 위반 문제 갖고 원세훈 무죄로 싸우겠다 그랬더니 신상철 얘기가 왜 나와? 신상철 대표는 개표 부정 얘기한 사람이야. 나는 개표 부정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고. 왜 우리 방에서 개표 부정 주장하면 블랙 거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망치 부인이 왜 개표 부정을 언급하는 사람을 블랙 시키는지 이해가 되죠? 그 주장은요, 정말 중요한 논점을 벗어나는 거야. 해봤자 증명할 수 없는. 옛날에 내가 2008년에 광우병 촛불이 이제 끝냈어야 됐는데 계속 몇몇 사람들이 유지하자고 주장을 해. 그래서 그게 8월달 넘어가네. 근데 7월 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대생이 죽었다. 시위 도중에 여대생이 죽었다. 여대생 사망설이 돌아. 그걸 애들이 막 퍼뜨린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도 여러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여대생 사망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 자기가 그때 들었다. 이러면서 되게 리얼하게 막 꼬시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기준이 분명해. 사망설을 얘기하려면 시체 가져와라. 응? 그때 내가 2008년에 뭐라 그랬냐.
여대생 사망설 얘기하고 싶으면 시신을 찾아와라. 시신이 없으면 살인사건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 여대생이 사망했다라고 너희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시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거는 증명이 안 된다. 어? 그래서 내가 여대생 사망설을 퍼뜨린 애들한테 끼어들지, 그거 하지 마라. 너네 여대생 사망설하면 틀림없이 끔찍한 일 당한다. 너네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나중에 엄청난 혹독한 일을 당할 거다. 끼지 마라 그랬어. 그래도 기어이 여대생 사망설을 증명하겠다면서 누가 자기 통장으로 모금을 했어. 나중에 어떻게 됐어? 걔가 그 카드에, 그 통장에서 지불하는 카드로 안마 시술소 갔었다. 성매매했다. 그래가지고 박살났잖아. 기억나? 그 여대생 사망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랬지. 그 다음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그때 내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을 시켜서 부당한 수사를 했고, 불법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여론재판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한 거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한 거다.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타살당했다라고 내가 주장을 해요. 정치적 타살이라는 표현을 내가 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처음으로 1000명이 와서 봤어, 우리 방송을. 그 전에 500명 보다가 노무현 정치적 타살이란 말을 1000명이 보고 맞아. 정말 검찰이랑 언론이 나빠. 그거 공감을 했어. 딱 반나절이 지났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자기가 법의학자인데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 이러면서 경호원이 죽였다 설.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설이 확 일시에 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장한 정치적 타살설은 묻혀버렸어. 그리고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이 그로부터 2년은 갔다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냐. 자, 너희들 주장대로 정말로 경호원이 죽였다고 쳐. 경호원이 자기 맘대로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상부 지시를 받아 죽였다는 게 너네들의 주장인데 그거 증명 가능하냐. 수사 주체가 누구냐.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자기가 지시했다고 수사 결과 발표할 것 같냐. 그러니 너네가 주장하는 경호원이 죽였다설은 증명이 안 되는 이론이다. 그걸 자꾸 주장하면 결국 그 당시에 그래서 검찰도 언론도 검찰이나 언론이나 이명박이나 누구도 책임 안 지고 넘어갔어. 노무현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는데 노무현을 죽을 때까지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 안 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경호원이 죽였다설 퍼뜨린 애들. 그때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이 노무현을 죽였는데 노무현을 죽인 놈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을 퍼뜨린 새끼들 때문이야. 자, 잘 스스로 생각해봐. 본인은 대근 여대생 사망설에 낚였었던가 또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에 낚였었던가 잘 생각해봐. 경호원이 죽였다는 거 증명 못해. 그래서 물타기라는 거야. 그리고 2010년엔 타진요 사건. 파블로 아버지가 한나라당 위원장이다. 그러면서 막 반 이명박 정서의 젊은이들을 꼬셔들였어. 나도 다 허위사실이었잖아. 타블로 아버지가 한나라당 위원장이 아니야. 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그들의 주장이. 거기 또 낚인 적 있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또 뭐에 낚였더라? 201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또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 오세훈이가 우리 신랑한테 그 모욕을 당하고 내가 보여준 영상에서 개쪽을 당해. 그리고 의회를 뛰쳐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11년 8월 달에 가서 사퇴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오세훈이가 사퇴를 하면 민주세력이 전부 모여서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 돼.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 광노현 구속 사건이 터지는 거야. 광노현이 뭐 정치자금을 주고 후보를 단일화했다. 그러면서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광노현을 지키지 못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트위터에 막 글이 올라와. 그래갖고 내가 걔네들 몇 명을 딱 집어가지고 어투에서 쓰이는 단어가 그래. 그래서 내가 걔네들 추적을 해서 들어갔잖아. 박근혜 지지자들이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광노현을 지키지 못하면 진보가 아니라고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얘네가 그러면 광노현을 지키라고 하는 거냐? 그 생각해봤지. 뭐냐? 그 당시에 광노현을 비난하는 쪽과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판을 갈라서 싸우게 하는 거야. 진보 세력을 분열시키는 거지. 그거에 논쟁을 하느라고 뭐를 시장 후보 단일화에 관심을 못 갖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러 나눠가지고 막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는 논쟁을 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딱 확인한 다음에 우리 시청자들한테 뭐라 그랬냐? 내 입장은 광노현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부터 모든 논쟁을 중단한다. 광노현에 대해서 모든 논쟁을 중단하고 광노현을 지키자, 광노현을 처벌하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볼 때 이거는 쟤네들이 물타기 하는 거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장 선거에만 집중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그 2011년 8월 말 9월 초야. 그래서 내가 딱 그렇게 선언한 날, 그게 목요일이야. 정말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아무도 광노현을 지키자는 얘기를 쓰지 않았어. 트위터에서 그렇게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이 중단돼 버려. 그 다음날 안철수가 출마할 거라고 윤여준이 발표를 해. 그 다음날 안철수가 시장 출마할 거라는 발표를 윤여준이 하는 거야. 금요일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냐. 그 9월 첫째 주 금요일로 기억나는데 그거 저기예요. 망치부인 방송 그게 2011년 11월 분이니까 다음 팟이나 유튜브에 찾아봐.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때 봤던 사람, 망치부인 그때 봤던 사람, 내가 광노현에 대한 모든 논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갑자기 광노현 논쟁이 중단이 돼요. 그지? 광노현 논쟁이 중단이 돼. 바로 그 다음날 윤여준이 안철수 출마 선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상황은 박원순이 시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안철수가 시장 출마 선언을 한 거야. 그것도 지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윤여준을 시켜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윤여준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어찌 갖고 박원순이 당선이 됐어.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랬잖아. 내가 사실 2012년에 잡혀 들어간 건 박 시장 때문이야. 박 시장이 우리 방송에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그랬잖아. 망치부인님, 내가 시장 되면 망치부인님 덕분이에요. 그게 시장 되기 전날. 내가 진짜. 시장 되기 전날 내가 그냥 이 동네 지나간다 그래서 딱 보여줬는데 그 철없는 박원순 후보가 망치부인님 제가 시장이 되면 망치부인님 덕분이에요. 그러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2012년에 대선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선수가 나하고 방송한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방송을 하자고 기획하다가 내가 잡혀 들어간 거잖아. 문재인 선수와 정책 토론회를 했잖아요. 불타는 고구마가 되면서. 근데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문 후보가. 그래서 그런 자리를 또 만들자는 제안이 오고 가던 중에 내가 잡혀 들어간 거야. 내가 문재인 선수에게 정책 표현이 좀 약하다. 그래서 문재인의 정책을 좀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잡혀 들어간 거지, 내가. 하여튼, 그래서 2011년에는, 그러니까 봐봐. 2008년에는 여대생 사망설, 2009년에는 그 경호원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설, 2011년에는 타블로, 그 다음에 2011년에는 광노현을 지키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조직적으로 물타기하는 어떤 큰 방향을 물타기하는 흐름이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적을 했거든. 이 새끼 이거 쓴 단어가 독특한데? 이건 내가 옛날부터 추적했던 놈인데 치고 들어가면 분명해. 그쪽 놈들이야. 걔네들이 여론조작을 했던 거를 이제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2011년에 박원순이 딱 당선된 다음에 나는 대상포진으로 잠수를 탔잖아. 한 달 동안 방송 안 하고 잠수를 탔어. 그런데 그때 미관스를 막 띄우는 거야. 낙곰수를. 여러분 있잖아요. 2011년 9월 기사를 보면 2011년 9월에 그게 내일신문 기사인가에 봐. 기사에 나와. 나하고 낙곰수를 동급으로. 그때 우리 시청자들 기분 나빠했어. 어떻게 낙곰수 따위를 망치부인이랑 동급이라고 얘기하냐.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낙곰수를 한 주간에 다운받는 사람이 150만도 안 됐어. 9월 달에는
낙곰수를 다운받는 사람이 한 50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망치 부인의 영향력이 더 컸던 때야. 그런데 2011년 첫째 주에 150만이 다운을 받아. 낙곰수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주에 300만이 다운받았다는 거야. 세 번째 주에 600만이 다운받고 네 번째 주에 1000만이 다운받으면서 낙곰수가 확 뜬 거야. 나는 그때 방송을 못하고 있을 때였고 11월에 내가 방송을 못하고 있는데 기록 찾아봐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11월 첫째 주부터 150만, 300만, 600만 확 뛰면서 낙곰수를 너무 띄우는 거야. 그러면서 미권스로 가자. 미권스를 가입하라는 글이 어디나 어느 게시판에나 미권스에 가입하라는 글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내가 뭔가 수상하다 싶었지. 얘는 이거 저쪽 부대원인데? 저쪽에서 댓글 부대한 댓글 쓰는 애인데 왜 얘가 낙곰수 미권스를 띄우지? 그랬어. 그걸 내가 본 게 11월 말 12월 초야. 그런데 내가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이 정봉주를 띄우는 거야. 정봉주하고 미권스를 너무 띄우더라고. 그게 내가 2011년 12월 초에 뭐라 그랬냐면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이거 아무래도 그 정봉주가 다칠 것 같다. 너는 낙곰수 너무 띄우고 정봉주를 띄우지 마라. 그날 분명히 방송을 했어 내가. 들은 사람. 11년 12월 초에 내가 너네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지금 분위기가 정봉주 잡아갈 것 같다. 정봉주 다친다. 내 표현은 정봉주 다친다는 표현을 분명히 썼어. 그런데 그때 봤지? 내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 그리고 나서 3주인가 2주 만에 정봉주가 잡혀간 거야. 그래서 그래놓고 미권스에서 얘네가 여론조작을 한 거지. 여론조작을 막 해가지고 그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 띄우기. 그 다음에 선거 딱 끝나고 통진당 죽이기. 그래서 야권이 완전 죽어버린 거야. 먼저 미권스에서 민주당으로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자. 통진당을 막 띄우면서 민주당을 죽여버린 거야. 민주당 지지율이 그때 10% 가까이 떨어져요. 미권스에서 막 통진당으로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런데 딱 선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통진당을 쳤잖아. 통진당 폭력 사태. 그래가지고 끝나버린 거야. 네. 그래서 통진당이 완전히 폭력 사태로 욕먹고 야권 지지율이 급락한 뒤에 회복이 안 된 거야. 그게 그렇게 조작을 했던 거, 조직적으로 그렇게 애들이 흐름을 만든 거라고. 그래놓고 미권스에서 싹 빠졌잖아요. 기억나? 그래놓고 얘네가 내가 그때 2012년 1월 15일에 방송을 접었었어.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때 미권스에 있었던 분들이 대답해봐. 1월 15일 이전에는요. 전부 다 한명숙을 당대표로였어. 기억나요? 한명숙을 당대표로. 어머니 같은 인자함. 한명숙을 너무 띄우는 거야. 그러더니만 1월 15일 딱 끝나자마자 그렇게 한명숙 띄웠던 애들이 180도 변해갖고 한명숙은 무능의 상징. 그러면서 한명숙 죽이기. 기억나요? 그거 보셨던 분. 그 당시에 그 미권스에서 1월 15일 이전에 전당대회 전에는 한명숙이 당대표해야 된다고 그렇게 띄우다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한명숙을 까대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으로 안 된다. 공천 파장 막 욕을 해대면서 통진당을 띄운 거야. 그래서 통진당 딱 띄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주당한테 양보해라. 그랬던 거야. 그래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 그래도 기어이 양보해라 이러면서 유시민이가 지 대학교 선배 공천 경쟁시키려고 협상을 3일이나 물고 늘어졌어. 걔 내가 유시민을 비판하면서 어떤 후보를 비판했더니 그걸로 나를 자기를 허위사실했다고 고소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건수가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 내가 그걸로 구속된 거야. 그 건수로. 그 건수로 내가 고소당한 거야. 구속된 거야. 왜? 누가 뭐라 그랬는데? 상황이가 뭐라 했어? 이거 스샷 뜨셨죠? 세월호 대책위로 보내주세요. 세월호 대책위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게 물타기의 흐름이 있어. 망치 부인이 그래서 항상 내가 뭐라 했어요? 갑자기 누군가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띄울 때 거기 편승하지 마라.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망치 부인은 속보 안 듣고 속보는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에서 휘몰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딱 거리를 두잖아. 이거는 비정상적 흐름이다. 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도요. 망치 부인이 선거법 위반이래. 나는 대통령 비방죄로 날 부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대통령을 비방하고 새누리당을 비방하면서 남편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혐의가 선거법 위반이래. 대통령 비방죄가 아니라. 지들이 봐도 대통령 비방이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 그거 갖고 어떻게 비방죄를 걸겠어. 대통령 비방죄가 안 되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거법 뭘 위반했냐 그랬더니 세월호 참사로 수천 명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남편의 동영상을 반복해서 틀었대. 24시간 동안. 어이가 없어서 내가. 생방송 때 한 번 틀은 게 재방송되는 거잖아. 그걸 내가 일부러 수천 명이 보는 시간에 남편의 동영상을 틀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그날 내가 방송을 보셨으면 방송 파일 떠있으니까 봐라. 누가 내가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방송한다 그래서 내가 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튼 영상이다. 경찰도 봤대요. 그럼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 한 거냐? 그랬더니만 말을 못해. 내가 나와갖고 바로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 그거는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분명히 정황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나한테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방송한다.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세월호를 이용해서 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누가 그랬어. 그래서 나는 숨긴 적 없다. 나는 숨긴 적 없고, 나는 숨긴 적 없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안 보여주는 거다. 그랬는데 시청자들이 우리 영상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틀었잖아.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선거운동행위라는 거는요. 선거에 당선을 시키려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면 시청자들한테 채팅으로 그거 갖고 오라고 막 유도를 해서 내가 막 여러분들이 그 방송 봐요라고 채팅창에 쓰게 했어? 내가 처음부터 그 영상을 틀어주고 싶었냐고. 지네가 질문해서 내가 답변으로 보여준 영상 아니야. 내 남편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보여주면 자랑한다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그래놓고 원세호는 선거법 무죄 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선거법 위반이 안 돼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정황상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2012년에도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니라 그랬었어. 나의 방송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 없다. 변호사 12명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래잖아. 판사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겁먹고 영혼과 설렘님 어디 살아요? 님 채팅도 나오더라? 우리 남편 동영상에 영혼과 설렘님이 너무 말 잘하고 똑똑하다 하면서 칭찬한 글이 나왔어. 님 동네가 어디예요? 도봉구 창동 살아요? 영혼과 설렘 도봉구 창동 사람이에요? 어디 살아요? 영혼과 설렘님의 글이 어디 살아? 사는 동네, 도시. 부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칭찬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칭찬한 내용을 스샷을 떠가지고 이게 선거운동이라는 거야. 시청자들이 칭찬했기 때문에. 나 진짜. 야, 잘나고 똑똑해서 말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한 게 선거운동이면 그럼 내가 무지랭이랑 살아야 되니?
정말 어이없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남편을 칭찬했다는 거야. 5월 2일에 내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당신 정치 잘해줘서 고마워라고 방송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운동이래. 아, 나. 내가 방송으로 우리 남편 정치 잘한다. 나는 솔직히 우리 남편이 정치 잘해줘서 고맙다. 그게 선거운동이래. 어이없죠? 그러면 박근혜가 우리 은지원이 박근혜 조카다 이러면서 은지원 같이 다녔잖아. 그럼 걔도 잡아 넣어야지. 아니 그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되냐고. 그 시점에 우리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 신고 게시판에다가 글 올려달라 그러잖아. 이상한 글. 그게 이럴 때 증거가 돼요. 여러분이 신고 게시판에 올린 그 스샷 자료들이 이럴 때 내가 이런 말 때문에 방송했다라는 증거가 돼.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선거법 위반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우기는 거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A팀과 B팀이 싸우는 도중에 B의 바지가 찢어지면 사람들은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징역 8개월이래. 내가 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혀 들어갔잖아. 잡혀 들어간 이유가 판결문에 나와 있어. 그게 뭐야? 내가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A팀과 B팀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는 나 그걸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징역 8개월 떨어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허위사실이래. 그러면서 날 잡아넣었다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게 2012년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네들이 질문해서 내가 답변으로 보여준 영상을 선거운동이라고 지금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유죄를 주고 그러니까 잡아놓고 싶어서 건 거겠지. 그죠? 잡아놓고 싶어서 지금 건 거야. 예. 그러면 이거는요, 아무리 우리 쪽에서 변호인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법적 근거를 밝혀도 안 읽어. 그때도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1심부터 전부 다 밝혔어. 법적 근거들을. 변호사 내가 12명한테 자문을 구했다니까. 그런데 그때도 선거법 위반 판결 나왔었어. 이번에도 이걸로 지금 선거법 위반을 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본 시청자가 수천 명이잖아. 내가 걔네들이 내 남편을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긴다 그래서 내가 왜 숨기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튼 영상이잖아. 그날 기억나요? 4월 달에 우리 신랑의 오마이뉴스 영상 틀던 날. 우리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내가 숨긴다고 그래서 내가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선거운동 한다고 그럴까봐 내가 안 보여주는 거다. 기억나죠? 그때도 내가 처벌받은 법이 나중에 허위사실 무죄 받아갖고 사실적시 후보비방죄라니까. 그걸로 징역 산 사람 대한민국에 나 하나밖에 없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그때도 2012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2012년이나 지금이나 둘 다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 넣겠다는 거야. 경찰서에 검사가 직접 전화해서 챙기더라니까. 그렇다라면 좋아. 처벌하려면 해. 잡아가려면 잡아가. 징역을 살게 하려면 해. 대신 난 잡혀 들어가는 순간까지 왜 원세훈은 무죄냐 그럼.
왜 국정원과 원세훈은 무죄냐? 그걸로 싸우겠다고. 응?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신상철 대표 얘기하는 바람에 얘기가 딴 데로 갔었어. 다시 돌아오면 나는 그래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넣고 싶으면 잡아넣어라. 그런데 대신 그러면 원세훈이는 왜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했는데 무죄냐? 조직적으로 수십만 건의 선거 개입을 했는데 수천만 건의 선거 개입을 했는데 왜 걔는 무죄 나오고 나는 지네들의 질문에 답한 건데 왜 나는 선거법 유죄냐? 이걸로 싸우겠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이 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야. 그러면서 왜 원세훈은 무죄고 왜 나는 선거법 위반이냐? 왜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왜 나만 선거법 위반이냐? 난 그렇게 싸울 겁니다. 한번 해보자고. 왜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왜 망치부인만 선거법 위반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날 고발한 사건이 전화 위복이 될 거라 그랬지. 내가 볼 때는요, 내가 고발당한 거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그러는 이 정부의 움직임을 모든 언론에 알려야 될 것 같아. 언론에 알리고, 그래서 원세훈은 선거법 무죄를 받고 망치부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다시 논점으로 만들자고. 국정원의 부정선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자고.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얘기인가 봐. 외신에도 알려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해외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원세훈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수천만 건의 후보 비방,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를 준 대한민국 정부가 망치부인한테 질문해놓고 답변으로 틀어준 영상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한다. 전화위복이지. 이걸로 아예 정말로 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더욱더 열심히 알려가지고 박근혜 당선 무효까지 몰고 가야 돼. 박근혜가 당선 무효만 된다면 나 징역 가도 돼. 상관없어. 원세훈 재판이 2주 전에 무죄받았어. 열흘 전에. 그런데 그걸 뭐 김영호 씨 비판, 뭐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이런 걸로 지금 덮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이제부터 세월호 특별법은 두 번째 주제로 가고 첫 번째 주제는 왜 원세훈이 무죄인가. 원세훈과 국정원이 한 짓이 뭔지 밝히고 이런 짓을 했는데 왜 무죄냐. 계속 그걸로 물고 늘어질 거야. 내가 도대체 누가 나를 고발했냐. 내가 박근혜를 비방했다는 혐의가 만우절날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비방이래. 내가 어떤 미친놈이 그런 내용으로 고발했냐. 그걸 물어보는 순간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내가 있는 그 조사실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형사가 받았는데 이정선이요? 그랬더니 이경선이요? 그래. 근데 이경선이 누구야? 그러는 거죠. 전대요? 그랬어. 그랬더니만 그 형사가 날 조사하고 있는 형사더러 오라는 거야. 그래서 북부지검에서 전화가 왔대.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전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상황을 점검하는 전화가 왔다는 거야. 검사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그 고발을 북부지검으로 했다는 거야. 북부지검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경찰로 내려왔대.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내려올 때는 별 사건이 아닌 거였나 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북부지검으로 누가 고발을 했는데 그 북부지검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갖고 경찰로 내려보낸 거야. 거기서 대충 처리하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그냥 그 선에서 사건 종결하라는 그런 사인이다. 그렇게 알고 내가 간 거야. 그랬는데 갔더니 아니 그건 거기 가서 아는 거고. 그리고 갔더니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검사가 전화를 했더라고. 검사가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그러더니 갑자기 회의가 소집되는 거야. 그 긴급한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서 나더러 잠깐 나가달래. 걔 조사를 받다가 나왔어. 그래서 이 민간인 민원인 대기실에서 내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지. 내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가 전화를 했더라.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내려보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전화해서 챙기는 경우는 우리 그 선배 변호사도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야. 근데 형사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검사가 중간에 이렇게 확인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 전화 받았대. 그런 전화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나를 경찰로 내려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게 혐의가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제목 썼다고 그게 비방죄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이제 비웃으면서 이제 내려보냈다가 이게 이제 아니다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도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으로 틀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시청자들이 주소 링크시키고 같이 봐요. 그리고 내가 남편을 숨기려고 그런다 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라서 안 보여주는 거다. 그러자 튕기다가 보여준 건데 그걸 선거운동을 했다고 걸어?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자, 이해가 돼요? 누가 고소했는지 그래서 몰라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아무나 누구든지 고발한 걸로 건수를 잡아서 아무나 이제 고발한 걸 건수 잡아서 처벌하는 게 목적인 거지. 2012년에도 그랬잖아. 2012년에도 건수가 안 된다 그랬어. 수사관들이 이거는 건수가 안 된다. 이거 혐의 없다. 내가 그걸 2번이나 들은 사람이야. 나중에 판사는 모욕죄라고 얘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징역형을 때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누가 근거가 있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제 나를 잡아 넣으려고 그냥 아무나 고발해라 이런 거지. 일배 중에 하나겠지 뭐. 수준이 만우절에 박근혜 하야 이렇게 쓴 걸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 걸로 보니 그 일배 아니겠냐?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걸로 고발을 하겠어? 예.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만우절날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제목을 달고 우리가 왜 박근혜가 옛날에 국회의원 사퇴하면서 그동안 20년간 해왔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그랬잖아. 그 동영상 기억나요? 박근혜가 대통령 사퇴하겠다 그랬던 동영상? 만우절날 우리가 그거 보면서 웃었잖아. 그거를 대통령 비방이라고 고발했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고딩이나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약간 모자란 일배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고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검사는 이걸로 건수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지. 검찰에서는 어쨌거나 이걸로 처벌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